안녕하세요. 법무사 단기에서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 신청 서류를 강의하고 있는 유소정 법무사입니다. 오늘 함께할 합격자 인터뷰의 주인공은 직장과 가정을 함께 책임지면서도 법무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이경연 법무사님입니다. 법무사님은 바쁜 법무사 활동 중에도 법무사 단기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후배 수험생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기 법무사 이경연입니다. 법무사 시험을 처음 알게 된 게 1998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법무사의 꿈을 계속 간직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IMF를 계기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그 법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하긴 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 공부가 어렵기는 한데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같이 공부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남편이 먼저 합격을 하고 개업을 하고 또 저는 육아를 하면서 이제 같이 돕다 보니까 저한테는 점점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만 이제 주어지고 조금 공부했던 것도 자꾸 잊어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상담을 해주는 그러니까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자격증 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함께 하시면서 공부를 미뤄야 했던 시간이 길었는데도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도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육아랑 일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시간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쉽지는 않았고요. 더 어쩌다가 시간이 나서 좀 책을 본다고 해도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기거나 아이들 관련해서 뭐 학원 라이딩 같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생겨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읽은 거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코로나 시기가 됐을 때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었고요. 특히 큰 애가 고3이 됐을 때는 여름방학 이후부터 수능 볼 때까지 2달 정도 넘는 기간을 현장학습일이라고 학교에 안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식사도 도와줘야 되고 학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사무실을 잠시 중단을 했었어요. 그렇게 있다 보니 이제 고3인 아들이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면서 저도 같이 그냥 등록을 하고 집에 있던 책을 들고 가서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스터디 카페 가서 앉아서 차분히 책을 읽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의외로 읽히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아드님과 스터디 카페를 가게 되면서 우연치 않게 다시 또 시작을 공부를 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50대에 다시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나이와 가족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결국 도전할 수 있던 원동력은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뭐 기혼인 많은 부부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저는 또 제 이름으로 독자적인 사무실을 운영해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다시 오랜만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이제 5개월 만에 1차를 하고 그리고 2차를 1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제 그 수험 생활은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그 처음에 다시 시작할 때 그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험 시간이 길어지면 큰애처럼 얘를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급했던 마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학원에 갔을 때가 이제 4월 달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순환 6, 7월 순환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4월, 5월까지는 혼자 공부를 하고 6월에 이제 마지막 순환 등록을 해서 들었는데 민사집행법은 너무 어렵고 저는 그전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 수준도 너무 올라가서 22년도에 봤던 1차 시험에는 사실상 기대를 접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야 다음에 1년을 준비할 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은 5개월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응시하신 1차 시험에서는 합격 점수보다 한 10점 정도 부족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1차를 도전하셔서 결국에는 합격을 하셨습니다.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극복 방법 혹시 있으셨을까요? 1차 시험장에서 답을 정확히 알고 푼 문제가 별로 없을 정도여서 그 40점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40점 후반 정도 점수가 나오니까 스스로 되게 고무가 됐었고요. 1년만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시험인지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다시 종합반에 등록했을 때는 이미 5개월 동안 전 과목을 그래도 한두 번은 본 상태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그때보다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합격할 수도 있다 이런 설레임이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가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내일 또 빨리 학원에 나와야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졌던 이제 체력보다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학원을 못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내는 것보다는 페이스 조절을 해야 길게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시험 보기 서너 달 전쯤이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성적이 너무 안 나오니까 지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정신력이나 체력으로는 다시 1년을 준비할 자신이 정말 없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더 이상 아쉽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2달을 열심히 했더니 그때쯤부터 조금 막 흩어져 있던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스스로도 좀 실력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점, 이제 시험을 한 2,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점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경우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법무사님께서는 그런 좌절을 겪으셨음에도 남은 2, 3개월을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법무사님이 수험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고3이 된 따님과 함께 수험 생활을 하셨는데 같이 수험생으로서 서로에게 혹시 어떤 존재였는지가 궁금하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첫 동차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제 딸이 고3이 되겠구나. 내가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그런 미안함이 너무 컸고요. 근데 엄마는 이제 엄마 공부를 해라. 나도 내 공부를 하겠다라고 되게 씩씩하게 얘기를 해줘서 되게 고마웠고요. 그때는 이제 남편이 수원이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딸을 태우고 또 근처에 있던 아들 태우고 독서실에 있는 저까지 태우고 이렇게 같이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가족 톡방에다가 오늘 셔틀버스는 몇 시에 타면 되냐 이렇게 해서 막 같이 웃기도 했고요. 오히려 고3보다는 제가 더 힘들다고 딸한테 징징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면 딸이 엄마 힘내라고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같이 막 힘들다 이렇게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수험생 동지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따님도 그렇고 법무사님도 그렇고 또 남편분 그리고 아드님도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시험은 어떻게 공부 루틴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하루의 일과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독서실이라는 공간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도착을 해서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전에 수업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빈 강의실에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애들 저녁 준비도 해놓고 좀 쉬다가 10시쯤부터 다시 조금 책을 보고 자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3월이 되니까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겠구나. 네. 시험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독서실을 이제 끊고 그때부터는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쭉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1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1차 준비하시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부 방법 혹시 있으실까요? 하루를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 시작하기 전 30분 아니면 집에 가기 전 30분 이때는 아무래도 마음이나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 시간을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30분은
같이 스터디를 했었고요. 집에 가기 전 30분은 과목을 바꿔서 제가 혼자 정리하고 싶은 과목을 따로 잠깐 몇 페이지라도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만 보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불 끄고 오늘 내가 읽었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떠올려 볼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보고 온 건데 결론이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논리로 이게 이런 결론에 왔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럴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학원 가서 바로 그것부터 찾아보고 이랬던 게 그 기억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이제 실강생분들만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를 수업 시간 30분 전에 모이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셨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오히려 정리하기, 뭐 집에 가기 30분 전 혹은 수업 시작하기 30분 전 이렇게 좀 정신없이 이제 집중하지 못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을 오히려 법무사님께서는 더 집중해서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법 과목 자체들이 원체 좀 양도 방대하고 휘발성도 강하다 보니까 앞에서 배운 과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잃어버려가지고 불안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사님만의 해결 방법이 좀 있으셨을까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고는 분명히 이해했는데 공부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게 너무 좌절감이 많이 들었고요. 네. 학원 다니면서 강사님들이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를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오히려 더 열심히 빨리빨리 순환이나 회독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휘발성이 강한 과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회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방법을 극복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실강을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면서 30분 스터디를 직접 제안하셔가지고 수강생분들이랑 같이 이제 운영을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으셨나요? 처음 시작한 이유는 이제 민법을 듣고 다른 과목을 진행 중이었는데 민법이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오전에 30분만 일찍 나오라고 친구들을 막 격려를 해서 잠깐이라도 한 10페이지 정도라도 빨리 그 발췌를 하고 읽고 들어가는 방식이었고요. 그 친구들은 9시 대야 오니까 어차피 버려지는 시간들이었는데 이 시간들이 모여서 한 2달 정도의 민법 1회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안 볼 때 저희는 한 번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불안감도 줄어들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소중함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잠깐의 스터디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 없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조문을 읽기로 했어요. 근데 그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뭐 이런 과목들은 조문이 좀 중요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뛰어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쭉 한 조문씩 읽었고요. 네. 그게 나중에는 다 읽고 나면 기본서 1회독만큼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학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스터디를 만드셔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봉사를 하시면서 으쌰으쌰 해서 스터디를 이제 운영해 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강제성도 부여가 되고 뭔가 나한테 더 이렇게 원동력을 주는 그런 좋은 기회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뭐가 있었나요? 1차는 과목 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학원에서 순환마다 보는 책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기본서, 그다음에 문제집, 요약집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그 많은 과목이 독서실에 이렇게 자리에 쭉 늘어서서 책들이 서 있는 걸 보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목마다 책 하나만 정하고
그것만 돌려보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민법은 양이 많으니까 기본서, 그다음에 민사집행법은 요약집, 가족관계 등록법 같은 거는 문제집으로 정하고 그 혼자서 마지막 30분을 공부할 때나 아니면 오전에 일찍 와서 공부할 때는 그 책만 계속 돌려서 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고 나면은 어떤 내용이 어디쯤 가면 있다라는 것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고 책이 점점 저한테 익숙해질수록 자신감도 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차든 2차든 법전을 옆에 놓고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판례도 결국은 조문에 대한 현실 해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기본서를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조문을 찾아보면 이해가 되는 게 더 가끔 있었어요. 네. 특히 저는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같은 곳 이런 거는 조문을 직접 읽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봤고 동차, 2차 동차 시험에서 좀 아쉬운 결과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뭐 그 후에 어떤 부분이 공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바뀌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동차 시험은 수업을 들으면서 3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이 많은 과목을 처음 보는 과목을 정리한다는 게 나한테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동차를 놓치면 딸이 고3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내가 공부한 문제만 나오기를 바라는 유행을 바라면서 열심히 했었고요. 또 하나는 2차 시험장에 가서 아무것도 못 쓰고 빈 답안지를 내고 2시간을 앉아 있을까 봐 그게 되게 두려웠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조문도 베끼고 생각나는 것도 모두 쓰다 보니까 답안지가 꽤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뭐라도 쓸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고 다시 1년을 차분히 준비할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동차는 어차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3달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던 게 그 다음 1년을 준비할 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요 시기에 이제 법무사님을 처음 뵙게 됐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새로운 경쟁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법무사 단계에서 이제 스터디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답안 첨삭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좋으셨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알려주시고 내일 이거 모의고사 본다라고 해도 아침에 쓰기가 벅차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되게 막막한데 뭐라도 써서 답안지를 내면 목차 잡는 요령, 그리고 읽으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틀린 게 있을 때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정말 정성껏 첨삭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받은 답안지는 제가 쓴 것보다 첨삭한 빨간 글씨가 더 많아서 막 웃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첨삭해 주신 합격생이 지금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 유소정 법무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유 법무사님은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차 시험 볼 때 처음 뵀었는데 그 학원에서 마련해준 독서실에서 뵀었잖아요. 맞아요. 네, 2차는 처음이라서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시험 막바지라 굉장히 마음이 바쁘셨을 텐데도 하찮은 질문에 되게 열심히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붙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이렇게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셔서 1년만 하면 나도 저럴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에 위로를 또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2차는 첫 기득에는 어렵다. 재기득, 제재기득은 가야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수험가에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같이 공부하셨던 3분이 전부 합격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3분이 합격한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고무가 됐고 이렇게 후발주자로 공부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합격한 것만큼이나. 이제 저희가 공부를 같이 이제 독서실에서 만나서 하면서 저희 기득권 때 이제 3분이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 3분이 공부하면서 학원가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다. 네, 보통 이렇게 여러 명이서 공부하면 그래도 한 명이나 뭐 몇 명은 또 떨어지는 불합격에 좀 아픔을 갖게 되고 이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죠. 3명이 다 합격을 맞습니다. 했고 그걸 보면서 법무사님께서도 저한테도 그때 이제 너무 고맙다라고 예. 1년 뒤에 나도 그렇게 되겠다라고 예. 말씀해 주셔서 참 기억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순환부터는 학원에서 박효근 선생님이 스터디 팀을 운영을 해주셨고요. 네. 그 첨삭해서 분명히 이제 많은 걸 얻었지만 직접 선생님이 더 좋게 중요한 논점도 짚어봐 주시고 분량을 조절해야 되는 것도 알려주시고 꼭 들어가야 되는 판례 문구가 빠졌다 이런 것도 이제 짚어주시고 도움이 정말 많이 됐고요. 이 과목 선생님들이 강의해 주셨던 과목 외에 다른 과목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법무사 선배로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멘탈이 나갈 때마다 또 도움도 되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박효근 법무사님이 저한테도 은인이고 네. 법무사님도 아마 맞습니다.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들한테는 정말 한없이 너무 많은 정보와 네. 도움을 주시는 법무사님이시고 또 저희가 이제 어려워하거나 이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 판례에 있어서 질문을 했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 저희 은인이시죠. 그래서 저도 그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이제 스터디 1기였는데 네. 일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또 법무사님도 그리고 지금 다음 공부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이 암기와 이해를 모두 요구하는 시험이잖아요. 네. 사실 객관식은 뭐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또 반복적으로 OX 판단에 있어서 또 눈에 우리가 지문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주 반복해서 보다 보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또 맞추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2차는 또 직접 글로 현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키워드에 있어서 암기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본인만의 암기 방법이나 혹시 공부 노하우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꼭 암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판례는 여러 번 써봤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랑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면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판례를 암기를 했어요. 막히면 이제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는 특히 구성요건에서 외워야 될 개념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한 사람이 뭐 횡령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또 질문을 그러니까 대답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이 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하시면서 또 같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그렇죠. 이렇게 도와가면서 공부를 하셨다. 네. 2차 시험 준비하면서 끝까지 유지하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혹시 원칙이 있으실까요? 원칙이라기보다는 저는 수업을 따라가기도 너무 벅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지각하거나 결석 안 하기. 선생님이 보라고 하시는 시험은 답안지 꼭 제출하기. 이 정도만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더 이상은 무리였고요. 그래서 지각했었던 2-3번 정도는 빼고 항상 제가 앉았던 고정석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늘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하는 네. 얘기고 제가 딱 1년을 법무사님처럼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딱 고정 자리에서 저희 이제 3명 모두 다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네. 했는데 네. 특별히 뭘 따로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 선생님들이 이 시험이나 출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더니 네. 1년을 잘 따라갔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맞아요.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여러 강의들을 수강하시면서 특히 법무사님이 마음에 들었던 강의나 혹은 도움이 됐던 강의가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그 좋은 강의 해주셔서 합격을 하기는 했지만 저는 박효근 선생님 강의랑 김지한 선생님 강의가 특히 좋았는데요. 박효근 선생님 강의는 필기도 깔끔하시고 그리고 설명도 군더더기가 없으셔서 민법이랑 민사소송법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잘 정리가 됐던 것 같고요. 김지한 선생님의 그 민사신청 서류 작성은 수업 시간에 따로 공부하지 말고 그리고 점수가 적다고 뒤로 미뤄주지 말고 수업 시간에만 빠지지 말고 잘 따라와라.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이 과목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적은 시간으로 빨리 과목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법무사 단기의 강의가 다른 강의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혹시 무엇이 달랐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다른 학원은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근데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본 이론부터 최신 판례까지 성실히 해주셨고요. 특히 최철훈 선생님은 마지막 그 상소 부분이 수업 시간에서 하다 보면 항상 밀리는 느낌이 있고 그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좀 무례하지만 상소 부분을 특강을 해주실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본인이 직접 빈 강의실 찾아다니시면서 주말 동안 상소 부분을 다 강의를 다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했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응해주시는 이런 점은 다른 학원하고는 좀 다른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철원 법무사님은 저희 아버지 같은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합격하고 나서도 네. 사후 관리까지 아직까지도 제가 실무를 하면서도 모르는 점이 있으면 최철원 법무사님께서 항상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강의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열정적이신 분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긴 수험 생활, 지금 1차와 2차를 어쨌든 그래도 1년 넘게 이제 쭉 레이스를 해오셨는데 이 긴 수험 생활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고 그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건지 늦은 나이에 과하게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되지도 않은 시험 준비하느라 고3의 딸한테 피해주는 건 아닌지 이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아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이렇게 응원해주고 학원 선생님들이나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수험생 친구들이 그때그때 조언을 많이 해줘서 잘 넘겼던 것 같습니다. 역시 주변에 이제 좋은 가족분들과 동료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셨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강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해주셨던 말 중에서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름이 넘어갈 때까지 시험이 막바지인데도 형법이랑 형사소송법이 잘 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고민도 많았는데 삼순환쯤에 그 박효근 선생님이 복도에서 만났을 때 이제 좀 써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삼순환쯤 오니까 이제 조금 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기뻐하시면서 아 그럼 됐다. 그 두 과목은 원래 그때쯤 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지막에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들의 응원이 생각보다 되게 큰 희망도 되고 또 자신감도 올려주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좀 건강 관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1차를 준비할 때는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을 수도 없고 그렇고 또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니까 달고 짜고 맵고 이런 음식 자꾸 먹게 되고요. 그러다가 1차를 끝내고 났더니 뭐라도 먹으면 이제 막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그런 정도까지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는 2차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막 한약도 먹고 가능하면 이제 조미료가 없는 식당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샐러드 같은 거 싸와서 그걸로 식사를 대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 외에는 독서실 주변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독서실에서 만나서 네. 변호사님께서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맞아요. 했었기 때문에 네. 알러지에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네.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이 법무사라는 자격증 시험에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한 열심히 몰아붙이셔서 좀 단기간에 조금이라도 단기간에 끝내실 수 있도록 좀 전력을 다하시면 오히려 그게 내 몸 상태에 장기 시험으로 가게 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막판에 너무 이제 자기 연민을 가지고 내가 너무 오늘 고생했지, 내가 오늘쯤은 이 정도 했으면 쉬어줘야지 이런 연민을 가지시면 수험 기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내가 좀 마음을 다잡았다라고 하시면 끝까지 전력을 다하셔가지고 올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합격하신 후에 법무사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법무사의 매력이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수험생 시절에 기대했던 그런 모습과 또 이제 남편분께서 기존에 하시던 걸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했던 모습과 실제 현장에서 법무사님이 되고 나서 느끼는 점은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편하고 작은 사무실을 둘이 운영했기 때문에 법무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이런 걸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법무사와 사무원은 다르게 보는 시선들은 조금 느꼈지만 네. 이제 그 정도였다가 합격하고 나서 저는 지금 개업을 하지 않고 법무사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많고 법무사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그 법인이고요. 거기 있다 보니까 전문직이라는 이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구나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사무원으로 오래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는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따면 다르다. 꼭 열심히 바쁘고 힘들겠지만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꼭 따라고 종종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촬영하면 저희 직업이 굉장히 좋다. 네. 고민하지 말고 좀 전력을 다해서 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좋은 직업 같습니다. 현재 그 저희 법무사 단기에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한테 이제 많은 조언을 주고 계신 걸로 아는데 수험생들 만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보람이 있으셨는지? 진짜 다양한 분들이 상담을 청해 주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이랑 수험 생활 병행하시는 분, 그다음에 나이가 어린 애들 키우면서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저처럼 많은 수험생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마다 제가 다 어느 정도는 거쳤던 그 단계들이나 고민들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옛 기억도 나고 그래서 고민에 이렇게 공감도 되게 많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그런 얕은 경험들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더 행복하고요. 그리고 상담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하지만 얘기를 나누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다.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꼭 붙고 나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면서 제 이름이나 근무하는 장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좋고요. 또 꼭 합격하셔서 진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또 연락하셔가지고 법무사님 덕분에 이렇게 힘내서 했다라고 하면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도 합격자 발표 날에 굉장히 떨려가지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일을 못하고 이제 기다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합격자 발표를 확인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실까요? 아주 많이 나죠. 그때는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명단을 보내줬는데 수험 번호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이제 궁금함을 참다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확인을 하고 합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양가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 영화관에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금방 못 받고 이제 영화 끝나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붙었다 그랬더니 다 큰 아들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 때문에 자기 뒷바라지 하느라 엄마가 하고 싶은 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되게 미안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가족들을 위한 시간을 먼저 보내는 것도 내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 시간도 행복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사실 진짜 가족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수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분들이 따님도 이제 고3 시기였는데 굉장히 다 이렇게 똘똘 뭉치셔가지고 굉장히 잘 해결해 나가신 것 같아서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시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계신데 이제 나이가 많거나 육아와 가정을 이유로 도전에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하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애들은 엄마가 간섭 안 해도 잘 큰다.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하시지만 사실 당사자인 엄마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놔두고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많은 것도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분명히 나이가 들면 젊은 친구들보다 암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대신 그 어린 친구들에 비해서 사회적 경험이 더 있고 그 경험이 책을 읽을 때 이해력에 도움을 주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진 장점, 이해력이라는 장점을 아주 높게 인정하시면서
다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첨삭을 이제 굉장히 좀 오래 했었는데 이렇게 답안을 보다 보면 젊은 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모범 답안을 보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스캐너처럼 똑같이 답안을 암기해서 쓰시는 분들도 너무 훌륭하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분, 이제 수험생분들 중에서 이제 이해를 해서 본인 머릿속에 있는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현출해서 잘 쓰시는 분들은 정말 오히려 실전에서는 그런 실력들이 정말 더 큰 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제 힘든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예비 법무사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까지 얼마나 더 해야 합격이 되는 건지 막막하고 멀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한 발만 더 나가면 합격선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된다. 이런 자신감을 끝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감정으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발만 더 다가가면 합격선이다. 너무 맞습니다. 멋있는 말이네요. 오늘 소중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과 가정을 지키면서 수험 중이신 많은 분들께 큰 용기와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원 법무사님의 멋진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